이번에 배워볼 내용은요, 반비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비례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똑같은 순서로 반비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반비례라는 거는요, 두 변수 x, y가 존재를 하고 정비례처럼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y가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역수가 되어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할 때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우리가 기본 형태의 식이 있습니다. 정비례랑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정비례는 관계식이 어떻게 쓰여졌죠? 얘는 y는 ax 이렇게 썼고 이때 a는 0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반비례는요. 이쪽에 별표 하나 할게요. 표현할 때 y는 x분의 a가 되고 똑같이 a는 0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원래 우리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정비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는 뭐냐면 이제 반비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고해 보면 우리 정비례에서도 x가 0이 아닐 때 양변을 x로 나눠주게 되면 x분의 y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오면서 이렇게 값이 일정했습니다. 자, x분의 y는 a로 일정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때는 x랑 y를 곱한 값이 항상 a로 일정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예시를 보면 이렇게 x가 1, 2, 3, 4. 자, 2배, 3배, 4배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라는 건 우선 값이 작아져요. 자, 이쪽에 보면 12에 2분의 1배를 하면 6이 되는 거고요. 또 12에 3분의 1배를 하면 4가 되고 4분의 1배를 하면 3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비례랑 똑같아요. 얘를 딱 보면서 이거의 관계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도 이렇게 짝꿍끼리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반비례 관계가 있네요. 그럼 식을 y는 x분의 a 이렇게 가지고 오고 x자리, y자리에 이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가장 앞에 있는 1,12를 대입해서 a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12 대입하면 그대로 a가 12가 되는 거고요. 이때 관계식을 구해보면 y는 x분의 1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y는 x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x분의 a 형태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례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같이 연결지어서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내용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도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럼 반비례 관계도 그래프를 한번 연습해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관계식을 보면 반비례든 분모의 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 분수라는 것 자체가 분모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0,0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간다 라고 했었는데 얘는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의 값이 0을 제외한 수 전체가 됩니다. 자, 범위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서 분자에 a가 있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선생님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정비례랑 연결시켜 주세요. 자, 우리 정비례 그래프도 a가 0보다 크면 제 1, 3, 4분면을 지나갔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분면을 똑같이 지나갈 건데 얘네는 여기 있는 원점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한쪽에서 이런 곡선 모양, 자, x축과 y축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얘네는 세트로 다녀요.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 둘을 합쳐서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클 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지워주고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나가는 4분면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입니다. 자, 맞죠? 그리고 나서 증가감소 상태는 외운다기보다는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대요.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볼게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x값이 증가하면 그때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죠. 자, y값은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y값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가 0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x값이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때 y값이 어때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도 자, 우리 a가 0보다 작으면 이 정비례 그래프는요 2, 4, 4번면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랑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세트로 똑같은 모양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자, 내용을 보면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자, 맞죠? 그리고 증가감소 상태는 각 4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고 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를 하면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y값은 증가한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x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자, 이때 파란 색깔 보세요. 위로 슉 올라가죠. 그래서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도 나왔었지만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반비례 관계에서도 자, 똑같이 이 분자에 a가 있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요거 하나 기억하면 얘는 반대가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우선 이 위쪽에 두 개는 a가 0보다 클 때 자, 그리고 여기 두 개는 a가 0보다 작은 상황인데요. a가 0보다 클 때를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생긴 게 x분의 1이고 자, 그리고 좀 더 바깥쪽에 있는 게 x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a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가 되죠. 자, 얘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얘는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x분의 4 같은 경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1 얘가 조금 더 원점에 가깝고 마이너스 x분의 4가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만 딱 가지고 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